수년간 견고하게 유지되던 스마트폰 제국의 상징 애플이 흔들리기 시작했으며 전 세계 사용자들은 이제 애플의 몰락과 새로운 강자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 갤럽 조사 결과는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특히 20대 남성의 갤럭시 사용 비율이 단 1년 만에 13%포인트나 급상승했습니다. 과거 43%에 불과했던 갤럭시 사용률이 56%로 치솟은 현상은 아이폰의 아성이 무너지고 시장의 판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20대 사이에서는 이미 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으며 아이폰을 고집하던 젊은 층이 하나둘씩 갤럭시로 기기를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에어드롭으로 사진을 주고받거나 아이메시지의 파란 말풍선을 사용하는 것이 일종의 자부심이었으나 이제 그런 감성적인 요소들은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갤럭시를 선택한 사용자들은 단순히 예쁜 디자인 때문이 아니라 아이폰의 폐쇄적이고 정체된 시스템에서 느끼는 답답함 때문에 과감히 변화를 선택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애플의 시리는 날씨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알람 설정에서 버벅거리는 등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지 않은 실망스러운 성능을 보여주며 사용자들을 떠나게 했습니다. 반면 삼성은 실시간 통역과 마법 같은 사진 편집 기능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앞세워 소비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화면을 손으로 터치하는 시대를 넘어 스마트폰이 인간의 말을 이해하고 생각을 보조하는 진정한 인공지능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애플은 대응 시기를 놓쳤으며 삼성이 구글과 협력하여 진화하는 동안 여전히 낡은 시스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삼성이 구글의 최신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탑재하여 복잡한 질문에 척척 대답하는 능력을 갖출 때 애플은 10년 된 시리를 손보겠다는 공허한 발표만 반복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한국 소비자들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누구보다 먼저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플랫폼을 떠나는 냉정함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는 고집을 버리고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력을 보유한 구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매우 전략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강력한 제미나이 모델을 가진 구글과 수억 대의 판매량을 자랑하는 갤럭시 플랫폼의 결합은 서로에게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는 역사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024년 1월 삼성은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하며 전 세계의 인공지능 스마트폰 시대의 개막을 선포했고 이는 모바일 시장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기기에 탑재된 실시간 통역 기능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주며 해외 여행객들에게 꿈같은 경험을 현실로 제공했습니다. 궁금한 대상에 동그라미만 그리면 즉시 정보를 찾아주는 서클 투 서치 기능은 사용자들이 정보를 검색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연예인의 얼굴이나 입고 있는 옷에 동그라미를 그리는 것만으로도 정체와 구매처를 알려주는 이 기술은 검색창에 타이핑하던 시대를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사진 편집 분야에서도 단체 사진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손가락 선택만으로 자연스럽게 지워주는 등 전문가 수준의 작업을 누구나 몇 초 만에 가능하게 했습니다. 삼성의 이러한 전략은 어려운 기술 용어 대신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편리함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인공지능의 가치를 매일의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미 두 번째 AI폰인 갤럭시 S25를 출시하며 기세를 올릴 때 애플은 여전히 실체 없는 약속만을 남발하며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었습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경쟁에서 이토록 처참하게 뒤처진 근본적인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10년 전 혁명의 상징이었던 시리의 낡은 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2011년 등장한 시리는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기술이었으나 사람이 정해놓은 대본대로만 움직이는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현대의 인공지능 모델과는 격차가 큽니다. 정해진 명령어에는 반응하지만 조금만 맥락이 달라져도 이해하지 못하는 시리의 한계는 사용자들에게 혁신이 아닌 답답함만을 안겨주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반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최신 모델들은 수십억 개의 문장을 학습하여 인간의 의도와 복잡한 대화의 맥락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천재적인 능력을 보여줍니다. 애플은 이 똑똑한 인공지능을 시리에 이식하려 시도했으나 10년 된 낡은 시스템과 최신 모델이 서로 충돌하며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내부 개발자들은 이를 두 개의 뇌가 싸우는 문제라고 불렀으며 간단한 명령과 복잡한 요청 사이에서 시스템은 끊임없이 갈등하며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2025년 4월 애플 인텔리전스가
한국어를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핵심인 차세대 시리의 등장은 결국 2026년으로 또다시 연기되며 소비자들을 실망하게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구식 시스템을 고집하며 쌓아온 막대한 기술 부채는 결국 애플의 발목을 잡고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애플 내부의 핵심적인 인공지능 인재들이 회사를 떠나 메타나 오픈 AI 같은 경쟁사로 대거 이직하는 심각한 내부 붕괴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최고의 천재 엔지니어들이 애플을 등진 이유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외부에 절대 공개하지 못하게 막는 애플 특유의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문화 때문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자들에게 논문 발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지만 애플의 철저한 비밀주의는 그들의 학술적 열망을 억압하고 가두었습니다. 하드웨어 개발에는 효과적이었을지 모를 애플의 비밀주의가 소통과 공유가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오히려 유능한 인재들을 내쫓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구글과 메타, 오픈 AI는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기술을 오픈소스로 풀어 전 세계의 젊고 유능한 천재들을 블랙홀처럼 끌어모았습니다. 이러한 열린 문화의 차이는 결국 기술력의 격차로 고착화되었고 IT 업계에서는 애플의 인공지능 경쟁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인공지능 기능의 완성도만 놓고 평가한다면 삼성이 애플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분석이자 냉정한 시장의 성적표입니다. 삼성이 협력을 통해 문을 활짝 열고 빛의 속도로 전진하는 동안 애플은 홀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스스로 판 거대한 기술의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상황만 보면 애플의 완전한 패배가 확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월가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애플의 주가 전망을 높게 유지하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하고 냉정한 투자자들이 애플을 신뢰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애플만의 비밀스러운 반격 카드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펼쳐지는 삼성과 애플의 대결은 인공지능 전쟁의 제1라운드에 불과하며 진짜 승패를 결정지을 거대한 제2라운드는 이제 막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시장은 단순히 묻고 답하는 대화형 인공지능의 단계로 실시간 통역이나 검색 요약 등이 그 핵심 기능입니다. 하지만 진짜 스마트폰 전쟁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으며 곧 다가올 제2라운드는 에이전트 인공지능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에이전트란 사용자와 대화하는 수준을 넘어 사람을 대신해 실제로 스마트폰 안에서 복잡한 일들을 처리해주는 디지털 비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AI에게 배달을 시켜달라고 하면 배달 앱을 추천하는 데 그치지만 에이전트 AI는 직접 주문과 결제까지 완료합니다. 이러한 고도의 기능이 가능해지려면 인공지능이 스마트폰의 화면을 직접 보고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할지 스스로 판단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삼성이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시장을 휩쓸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애플은 조용히 이 에이전트 영역에서 무서운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반격의 실체는 바로 페레펠인데 애플이 조용히 공개한 이 연구 논문은 인공지능 전문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족제비라는 뜻을 가진 페레처럼 이 인공지능은 스마트폰 화면 위를 민첩하고 정확하게 누비며 사용자가 보는 모든 것을 파악합니다. 페렛 UI의 핵심은 화면 이해 능력으로 어떤 아이콘이 배달 앱인지 어디에 확인 버튼이 있는지 인간처럼 정확하게 인지합니다. 기존의 음성 비서들은 앱 개발자가 미리 허락한 기능만 쓸 수 있었지만 화면을 직접 보는 페렛은 그런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앱 개발자가 별도의 기능을 만들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화면 속 버튼을 찾아 누를 수 있다면 스마트폰 사용 방식은 혁명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물론 삼성의 빅스비도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삼성은 안드로이드라는 구글의 운영체제 위에 새들어 살고 있다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만든 집이며 삼성은 그 집 안에 가구들을 배치할 수는 있어도 집의 구조 자체를 마음대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애플은 아이폰의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것을 직접 만들기 때문에 운영체제의 구석구석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운영체제 장악력의 차이는 에이전트 AI 경쟁에서 애플이 삼성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애플은 아이폰이라는 자신만의 성 안에서 인공지능 비서가 모든 일을 완벽히 처리해주는 진정한 디지털 집사의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삼성과 구글의 협력은 빠르고 강력하지만 그 대가로 사용자의 소중한 데이터가 구글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숨겨진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삼성이 하드웨어를 팔아 번 돈보다 구글이 데이터를 통해 얻는 가치가 더 클 수도 있다는 분석은
플랫폼 사업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애플은 조금 느리더라도 자체 인공지능을 끝까지 개발하여 아이폰 생태계 안의 모든 주도권과 데이터를 독점하려는 계산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글에게 수익을 나눠주지 않으면서 사용자의 모든 행동을 자사 AI로 처리하는 미래. 이것이 바로 애플이 그리고 있는 가장 거대한 그림입니다. 애플이 조용히 준비 중인 에이전트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화면만 보고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고도의 지능형 서비스로 진화할 것입니다. 2024년 공개된 페렛 UI 논문은 인공지능이 스마트폰 화면 속 아주 작은 아이콘과 버튼의 위치까지 정밀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화면 이해 능력은 인공지능이 사람의 눈처럼 앱의 구조를 파악하게 하여 별도의 연결 통로 없이도 모든 앱을 자유자재로 조작하게 만듭니다. 기존 음성 비서들이 앱 개발자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반면 페렛 기반의 AI는 화면 위를 직접 터치하며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도 구글과의 협력을 통해 비슷한 기능을 추구하지만 안드로이드라는 외부 운영체제를 사용한다는 점이 결정적인 제약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애플은 아이폰의 두뇌인 칩셋부터 운영체제의 가장 깊은 곳까지 직접 설계하므로 인공지능에게 무한한 권한과 통제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장악한 애플의 폐쇄적인 생태계는 에이전트 AI 시대에 이르러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빠른 시장 선점을 위해 구글에게 안방을 내어줄 때 애플은 사용자 데이터의 유출을 막으며 자기만의 거대한 인공지능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구글 제미나이를 사용하는 갤럭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는 결국 구글의 검색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느리더라도 자체 인공지능을 완성하여 모든 데이터를 성안으로 모으고 이를 통해 수익을 독점하려는 계산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갤럭시 S25의 강력한 실용 기능들에 열광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인공지능 전쟁의 서막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진정한 전쟁은 2026년으로 예정된 차세대 시리의 등장과 함께 시작될 것이며 이때부터는 대화의 수준을 넘어 실행의 수준에서 격돌할 것입니다. 화면 전체를 이해하고 앱과 앱 사이를 넘나들며 복잡한 업무를 대행하는 에이전트 기능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애플이 준비하는 완벽한 디지털 집사 모델이 성공한다면 지금의 삼성의 우위는 순식간에 과거의 기록으로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10년 넘게 쌓여온 기술 부채와 폐쇄적인 문화로 인한 인재 유출은 애플이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하고 험난한 산맥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가 애플에 거는 기대는 인공지능이 기기 자체와 완벽히 결합했을 때 나타날 파괴적인 혁신의 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훌륭한 대화 상대를 먼저 시장에 내놓았다면 애플은 한 번의 터치로 모든 일을 끝내는 효율적인 집사를 통해 판을 뒤집으려 합니다. 노키아처럼 시대의 뒤편으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혁신의 아이콘으로 부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이제 애플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시리에게 무언가를 시켰을 때 시리가 직접 화면을 터치하며 복잡한 주문을 해결하는 그날 비로소 진정한 승자가 누구인지 가려질 것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에게 이 경쟁은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즐거운 전쟁이며 우리는 가장 편리한 미래를 선사할 주인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스마트폰 인공지능 시장의 주도권을 삼성이 확실하게 거머쥐고 있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입니다. 최신 갤럭시 S25 시리즈는 구글 제미나이와 결합하여 더욱 강력해졌고 소비자들은 당장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혁신 기능들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반면 애플은 여전히 전 세계 소비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이며 가장 핵심적인 인공지능 기능들은 아직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의 일시적인 성적표보다 2년 뒤 혹은 3년 뒤에 펼쳐질 스마트폰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풍경과 가능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의 1라운드 경쟁이 끝나고 새로운 차원의 전쟁이 시작될 때 애플이 페렛 같은 고도화된 기술을 들고 나온다면 판도는 다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본질적인 질문은 즐거운 대화 상대가 필요한가 아니면 나의 귀찮은 일을 대신 해줄 유능한 집사가 필요한가입니다. 삼성은 현재 실시간 통역과 스마트한 검색 그리고 마법 같은 사진 편집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최고의 인공지능 대화 상대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말 한마디에 알아서 앱을 열고 버튼을 직접 눌러 복잡한 일을 처리해주는
완벽한 디지털 집사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애플이 과거 휴대폰 시장을 지배했던 노키아처럼 허무하게 무너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혁신의 아이콘으로 화려하게 부활할지는 올해의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시리에게 무언가를 시켰을 때 직접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하며 복잡한 주문을 해결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모바일 역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성의 화려한 질주와 그 이면에 숨겨진 애플의 치밀하고 전혀 다른 인공지능 계산법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들은 이제 당장의 눈에 보이는 편리함과 미래가 보여줄 혁신의 가능성 사이에서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근본적인 방식이 인공지능을 통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비서와 대화하는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이 알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처리해주는 진정한 에이전트 시대가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올해 애플이 공개할 차세대 시리의 진짜 실체와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혁명적으로 바꿀지 더욱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페렛 UI 기술이 실제 제품에 적용되었을 때의 구체적인 모습과 이에 대응하는 삼성의 향후 반격 전략은 무엇인지도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인공지능이 더 필요하신가요?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똑똑한 대화 상대인가요? 아니면 나를 대신해 움직여줄 집사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함께 고민해보고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큰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채널은 단순한 기기 스펙 비교를 넘어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숨기고 있는 진짜 의도와 미래 기술의 향방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분석합니다. 남들이 알려주지 않는 IT 업계의 흥미진진한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가장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세요.